어머니, 또 사탕 주셨어요?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사탕 봉지를 황급히 치마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손주 준혁이의 입가엔 아직 설탕이 묻어 있었고 그 작은 입술은 달콤함에 행복하게 번들거리고 있었죠. 사탕 하나, 고작 사탕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사탕 하나가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큰 파도를 일으킬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60평생을 살아온 제가 손주에게 사탕 하나 건네는 일로 이렇게 마음 졸일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좋은 뜻으로 한 일이 오히려 갈등이 되어버린 순간 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할머니의 솔직한 고백을 시작하겠습니다. 준혁이는 올해 5살입니다. 처음 이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유치원에 다니는 의젓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큰 눈망울에 발그레한 볼, 그 모습이 마치 30년 전 제 아들 준혁이 아빠를 꼭 닮았습니다. 아들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준혁이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유치원 버스에 태워보내고 오후에 데려와서 저녁까지 함께합니다. 처음엔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이 나이에 다시 찾아온 육아가 이렇게 즐거울 줄이야. 준혁이는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늘 피곤해합니다. 작은 어깨에 맨가방이 유난히 커 보이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면 할머니 하며 제 품으로 달려옵니다. 그 작은 몸에서 하루의 피로가 느껴질 때면 제 마음도 덩달아 무거워집니다. 우리 준혁이 오늘도 고생 많았네. 뭐 배우고 왔어? 노래 불렀어요. 근데 친구가 저 밀쳤어요. 그랬구나. 속상했겠다. 이럴 때면 저는 슬그머니 사탕 하나를 꺼냅니다. 딸기맛 사탕, 포도맛 사탕, 레몬맛 사탕. 준혁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딸기맛입니다. 빨간 포장지를 벗기는 그 작은 손가락, 사탕을 입에 넣는 순간 환하게 피어나는 미소. 그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하루가 빛이 납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래, 그럼 됐다. 우리 준혁이 기분 좋으면 할머니도 좋아. 사탕 하나로 아이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방금 전까지 풀 죽어 있던 아이가 금세 생기를 되찾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며 깔깔거립니다. 사탕이라는 작은 마법으로 손주의 웃음을 되찾아주는 그 순간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사탕은 정말 특별한 간식이었습니다. 명절에나 겨우 맛볼 수 있었고 그나마도 형제들과 나눠 먹어야 했죠. 그래서인지 저는 사탕 한 알의 소중함을 압니다. 그 달콤함이 주는 작은 행복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제 아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팍팍했던 시절 아이에게 사탕 하나 사주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끔씩은 동네 구멍가게에 들러 사탕을 샀습니다. 아들의 환한 미소를 보면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아들이 어른이 되어 자기 가정을 꾸렸고 저는 손주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탕 하나에 담긴 건 단순한 설탕 덩어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할머니의 사랑, 위로, 그리움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며느리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건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어머니, 준혁이한테 사탕 너무 자주 주시는 거 아닌가요? 응, 그래.
하루에 한두 개 정도인데 그게 요즘은 당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된다고 해서요. 충치도 생기고 집중력도 떨어진대요. 며느리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분명했습니다. 사탕 그만 주세요.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조심할게.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조금 서운했습니다. 사탕 몇 개 먹는다고 그렇게까지 되나? 싶었거든요. 저도 제 아들도 심지어 며느리도 다 사탕 먹으며 자랐는데 말입니다. 물론 시대가 변했다는 건 압니다. 요즘 아이들은 예전보다 훨씬 건강에 신경 쓴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의 말을 따르려고 노력했습니다. 사탕을 주는 횟수를 줄이고 대신 과일을 깎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사과, 배, 포도. 건강에도 좋고 달콤한 과일이면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이는 달랐습니다. 할머니, 사탕 없어요? 오늘은 사과 먹자. 사과가 더 맛있어. 싫어요. 저 사탕 먹고 싶어요. 아이의 축 처진 입술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과일보다 사탕을 원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닌가요? 아이는 아이니까요. 그 순수한 욕구를 제가 막아야 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며느리 몰래 사탕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유치원 보낼 때 호주머니에 몰래 하나 넣어주고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하며 웃었습니다. 준혁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희죽 웃었죠.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엽던지.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준혁이 가방을 정리하다가 사탕 껍질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준혁이에게 물었겠죠. 이거 어디서 났어? 아이는 순진하게 대답했을 겁니다. 할머니가 주셨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렸잖아요. 사탕 그만 주시라고요. 미안해. 그냥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좋아하는 것과 좋은 것은 다르잖아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그래, 알아. 알아. 근데 고작 사탕 몇 개 가지고 그렇게까지 해야 돼? 고작이 아니에요, 어머니. 준혁이 이번에 유치원 검진에서 충치 판정 받았어요. 벌써 2개나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충치. 제가 준 사탕 때문에 손주의 치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갑자기 제가 한 일이 정말로 잘못된 건가 싶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건 내가 몰랐어. 미안해. 어머니, 저도 이해해요. 할머니시니까 손주한테 뭔가 해주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제발 아이 건강은 생각해 주세요. 며느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아니면 며느리가 너무 예민한 걸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에게 먼저 사과했습니다. 어제는 내가 너무 그랬어. 미안해. 이제 진짜로 사탕 안 줄게. 며느리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쉽게 사과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 저도 놀라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며칠은 삐쳐 있었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어머니, 괜찮아. 내 말이 맞아. 내가 준혁이 건강을 생각 안 한 거지. 이제부터는 조심할게.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사실 저도 어젯밤에 많이 생각했어요.
어머니 마음도 이해해요. 그냥 준혁이가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서 그랬어요. 알아. 엄마 마음이 다 그렇지.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사탕을 끊으면 준혁이를 어떻게 달래야 할까요? 며느리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육아서에서 본 건데요. 스티커 보상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가 약속을 잘 지키면 스티커를 주고 스티커가 모이면 작은 선물을 주는 거예요. 스티커? 네, 요즘 애들은 스티커 모으는 거 되게 좋아해요. 준혁이도 분명 좋아할 거예요. 반신반의했지만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예쁜 스티커판을 만들어 왔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의 스티커와 함께요. 준혁이에게 설명했습니다. 준혁아, 이제부터 할머니가 사탕 대신 스티커를 줄 거야. 유치원 갔다 오면 스티커 하나, 장난감 정리하면 스티커 하나. 스티커가 10개 모이면 준혁이가 갖고 싶은 거 하나 사줄게. 준혁이는 처음엔 시큰둥했습니다. 저 사탕이 좋은데. 사탕은 이가 썩어. 대신 스티커 모으면 더 좋은 거 살 수 있어. 정말요? 정말이지. 첫날은 힘들었습니다. 준혁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습관적으로 할머니 사탕 주세요 했을 때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스티커를 꺼냈습니다. 오늘 유치원 잘 다녀왔으니까 스티커 하나. 고맙지만요. 준혁이의 시무룩한 얼굴을 보며 저는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의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참았습니다. 이틀째, 사흘째가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스티커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장난감도 잘 정리했으니까 2개 줄게. 와, 이제 4개예요. 준혁이는 스티커판을 들고 좋아했습니다. 사탕을 받을 때와는 다른 종류의 기쁨이었습니다. 뭔가를 성취하고 모으는 즐거움. 아이는 빠르게 적응했고 이제는 사탕보다 스티커를 더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혁이의 스티커가 10개를 채웠습니다. 할머니, 이제 선물 받을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준혁이 뭐 갖고 싶어? 공룡 피규어요. 며느리와 함께 장난감 가게에 가서 공룡 피규어를 샀습니다. 준혁이는 그 피규어를 꼭 안고 하루 종일 놓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를 기쁘게 하는 방법은 사탕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며느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준혁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내가 뭘 했다고. 내가 다 가르쳐 준 거지. 아니에요. 어머니가 변화를 받아들여 주셔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았지만 그 결과는 달콤했습니다. 사탕보다 훨씬 더요.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탕을 주던 그 순간들이 그리웠습니다. 아이의 환한 미소, 작은 손으로 사탕을 받아드는 모습, 할머니 최고예요. 하던 그 목소리. 스티커도 좋지만 왠지 모르게 예전만큼의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커피를 내려주며 앉았습니다. 어머니, 요즘 어떠세요? 뭐가? 준혁이 돌보시는 거요. 힘드시진 않으세요? 괜찮아. 준혁이랑 있으면 재미있어.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사탕 일 때문에 서운하신 거 아니에요? 순간 놀랐습니다.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그래. 사탕 주는 게 나쁜 건 아는데
그래도 그때가 좋았거든. 준혁이가 정말 행복해했잖아. 어머니.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내가 준혁이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였던 것 같아. 준혁이 웃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건 사실은 내가 행복하고 싶었던 거지.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그건 당연한 거예요. 손주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래도 진짜 사랑이라면 아이한테 좋은 걸 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 내 기분만 생각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니가 얼마나 준혁이를 아끼시는지 저도 알아요. 제가 너무 딱딱하게 대한 건 아닌가 싶어서 미안했어요. 아니야, 내가 맞았어. 엄마는 아이 건강을 생각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 준혁이를 사랑한다는 것. 다만 그 방법이 달랐을 뿐이라는 것.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육아서만 보고 너무 원칙대로만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어머니의 경험과 사랑도 중요한데 말이에요. 아니야, 요즘 시대에는 내 방법이 맞아. 나도 배워야지. 우리 서로 배우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한테 아이를 대하는 따뜻함을 배우고 어머니는 저한테 최신 육아법을 배우시는 거죠. 그 말이 참 좋았습니다. 서로 배운다는 것. 세대 차이가 문제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기회라는 것.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제 의견을 더 자주 물어봤고 저는 며느리의 육아 방침을 존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끔은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지만 예전처럼 감정적으로 대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화로 풀어갔습니다. 어머니, 준혁이가 요즘 밥을 잘 안 먹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아들도 그랬어. 그럴 땐 억지로 먹이지 말고 함께 밥을 만들어 보는 게 어때? 자기가 만든 건 신기해서 먹거든. 오, 좋은 방법이네요. 주말에 같이 해봐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준혁이도 변했습니다. 이제는 스티커를 열심히 모으고 약속을 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가끔 할머니, 저 오늘 약속 다 지켰어요. 하며 자랑스럽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도 뿌듯합니다. 사탕을 줄 때의 즐거움과는 다르지만 이 또한 특별한 행복입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기쁨, 그리고 며느리와의 관계가 깊어지는 따뜻함. 지난주였습니다. 준혁이가 유치원에서 그림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드려요. 어머, 이게 뭐야? 그림 속에는 웃고 있는 할머니와 손주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손에는 사탕 대신 스티커가 들려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할머니께. 준혁이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준혁이는 제가 더 이상 사탕을 주지 않아도 저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전보다 더 큰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준혁아, 고마워. 할머니도 너 정말 사랑해. 준혁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몸에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게 진짜구나 싶었습니다. 사탕 같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으로 주고받는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며느리도 옆에서 우리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커피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어머니 덕분에 준혁이가 잘 지내요. 감사해요. 아니야, 내가 고마워야지. 내가 나한테 많이 가르쳐 줬어. 우리 서로 고마운 거죠. 커피 향이 코끝에 스며들었습니다. 달콤하고 따뜻한 향.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향이, 이 순간이
어떤 사탕보다 달콤하다는 것을. 사탕은 입안에서 금방 녹아 사라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쌓아온 관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달콤함이라는 것을. 이제 준혁이는 7살이 됩니다.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시간은 이렇게 빠르게 흐르고 아이는 쑥쑥 자랍니다.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많은 일들이 생기겠죠. 때로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작은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대화로 풀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얼마 전 준혁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이제 사탕 안 주세요? 준혁이 이가 아프면 안 되잖아. 할머니가 준혁이 건강한 게 더 좋거든. 저도요. 저도 할머니가 건강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할머니 아프지 마세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울컥했습니다. 이 작은 아이가 저를 걱정해 주다니. 사탕 따위로는 절대 살 수 없는 마음입니다. 고마워, 우리 준혁이. 할머니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게. 준혁이 크는 거 다 지켜볼 거야.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는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사탕보다 훨씬 더 달콤한 약속을. 어제는 며느리가 제게 선물을 하나 줬습니다. 작은 액자였습니다. 액자 속에는 우리 가족 사진과 함께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세대는 달라도 사랑은 같습니다. 함께 배우며 자라는 우리 가족. 그 액자를 거실 한가운데에 걸어두었습니다. 매일 그것을 보면서 다짐합니다. 오늘도 준혁이에게 좋은 할머니가 되자고, 며느리에게 좋은 시어머니가 되자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함께 성장하려는 노력이니까요. 오늘 아침에도 준혁이가 유치원에 갔습니다. 할머니, 다녀올게요. 하며 뽀뽀를 해주고 갔습니다. 오후에 돌아오면 또 스티커를 줄 겁니다. 그리고 아이가 오늘 하루 어땠는지 이야기를 들어줄 겁니다. 사탕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달콤합니다. 아니, 어쩌면 사탕이 없어서 더 달콤해진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의 마음을 녹여주는 따뜻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좋은 의도로 한 일이 오히려 갈등을 만들었던 순간 말입니다. 가족 간에, 특히 세대 간에는 이런 일들이 자주 생깁니다. 육아 방식, 식습관, 생활 습관.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제가 배운 것은 이겁니다. 누가 옳고 그른가 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제 방식만 고집하지 않고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 사탕을 포기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깊은 유대감, 준혁이의 건강한 성장,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 여러분도 혹시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번 시도해 보세요. 내 입장만 주장하지 말고 상대의 마음을 먼저 들어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습니다. 모두가 실수하고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대화하고 이해하고 함께 성장한다면 우리는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 가족에게 사랑해요라고
한마디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탕보다 훨씬 더 달콤한 말이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알림 설정도 켜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잊지 마세요. 사랑은 사탕보다 달콤하다는 것을요. 감사합니다.